최근에 주택 공급의 부족,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내포하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라고 해가지고 올해에 26,000호 플러스 총 정비 물량의 이제 10%에서 15% 내외의 물량을 이제 공급할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물량들을 만들어 내기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입지가 좋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완화 또는 리모델링, 그리고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년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녹물이 나온다던가, 그리고 주차의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미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선도지구를 이제 지정을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좀 원활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고 제 생각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8,000호, 그리고 일산에 6,000호, 그리고 평촌, 중동, 삼본 각 4,000호 내외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도시별로 한 곳과 두 곳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에 노후화된 5대 신도시에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면서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좋고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단점적인 부분들을 내포를 하고, 그리고 이런 1기 신도시의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하고 만약에 물량들을 쏟아내게 된다면은 이제 공사비도 많이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 내지는 폭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시간을 이제 많이 지연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내년 이후에도 일정 물량을 선정한다고는 하지만은 순차적으로 소수로 10% 15%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도별로 이러한 물량들을 이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2027년도에 이제 이러한 물량들을 착공을 하고, 그리고 2030년도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시점들이 맞아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러한 물량들 중에 입지가 좋은 1기 신도시의 물량들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하면서 이러한 공급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는 주택의 가격이 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이런 많은 주택들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 계획들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2027년도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을 했던 비공개 특강에서도 실제로 서울이라든가 경기, 인천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2027년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의 착공 시기가 2027년 그리고 2030년도까지 입주를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가 또 이제 전세 대란에 따른 그런 전세가 폭등, 그리고 전세가 폭등에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지구 정비형,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이제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에 채점을 해가지고 고득점 순으로 이제 이 선도지구를 선점하고, 그리고 이 선도지구에 따른 개발을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5대 신도시에 순차적으로 나눠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시적인 한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이제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통해 가지고 세부 평가를 통해 가지고 배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주민 동의율 여부가 6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고요. 만약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국토부나 지자체에서도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 대수를 통해 가지고 주차가 굉장히 미흡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좀 많이 주고요. 그리고 세대당 주차가 그래도 원활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점에 이제 그런 가점표를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주차에 따른 그런 난 부분, 주차 난에 대한 해소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선의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10점, 그리고 도시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10점이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해가지고 10점씩 해가지고 이 배점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현실 가능성 해가지고 별도의 가점 5점을 부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배점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11월에 선정을 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모를 접수할 수가 있고요. 이제 6월 25일에 확정 공고를 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 달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고 해요. 이제 지속적으로 정부, 지자체에서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1기 신도시 노후화된 곳들을 선점해가지고 많은 대다수의 주택 공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이 5대 신도시에 있는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선도지구들이 어디가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또 전세가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의 가격들이 또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도지구가 11월 달에 이제 지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은 어떤 지역들이 선점이 됐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의 전세가 매매가가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예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에 착공을 하고 30년을 입주하는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입주 시기는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착공 여부도 지금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러한 공급들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전세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2027년도에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이 이후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린벨트까지도 해제하는 방안들도 이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후에 주택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이런 선도지구 이외에도 추가적인 공급들이 어디에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계획들을 발표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이주대책 수립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30만 호에 달하는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 시기를 정부에서는 분산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요. 30년 이상의 노후주택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런 개발에 따른 압력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주거의 환경들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이런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핵심적인 지역, 외곽 지역이 아닌 1기 신도시의 핵심적인 지역들의 질이 좋은, 품질 좋은 그런 주택들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그런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5월과 6월, 7월에 기본 방침을 작성하고요. 8월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 그리고 9월과 10월에 심의를 하고 11월에 이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2027년도에 착공을 하고 2030년도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하는데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도지구의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주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은 분들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2027년 이후에 이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전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그리고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빨리 공급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선도지구를 통해 가지고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주택의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물량들이 1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이제 이러한 좋은 양질의 주택들로 공급이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또 지각 변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1기 신도시의 이런 물량들에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고, 11월에 이제 수립이 되면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 같고, 어느 지역에 몇 호가 공급이 될지 명확하게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1기 신도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더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와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